당신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쌓아온 것들은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남는 것은 경험, 기억, 그리고 관계입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않는 목표를 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되새겨보세요. 그런 경쟁의 틈에서 잃어버리기란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부는 작은 것들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 서로의 미소, 그리고 첫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침묵의 순간들에서요.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당신의 모습. 바로 그것이 삶의 가치를 만들어줍니다. 매일매일 세상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대와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생각해보세요.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이 질문들을 탐구하며 진정으로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차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보아요. 얼마 전 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제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내면의 탐구는 쉽지 않으며 내면의 모든 것을 마주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상의 분주함에 너무 몰두하여 진정으로 느끼고 원하는 것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내 결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마치 항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책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 우리는 감정적인 짐을 지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개인적 성찰은 단순히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는지를 인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가치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한 몇 가지 선택이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나에게 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 했고 내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욕망을 이해하는 것도 도전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사회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안전한 경로를 따르라는 압박이 저를 그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자아인식을 통해 저는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흥분시키는 것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일치해 있는 느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자아인식은 대인관계를 다루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더 건강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스스로와 조화롭게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아인식의 과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새로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는 우리의 감정, 가치, 욕망을 다시 돌아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성찰이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며 개인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나 더 진정한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로 우리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합니다. 대인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에 척추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깊은 연결을 추구해왔습니다. 단순히 안녕하세요. 또는 가끔 커피 한잔하는 것 이상의 우정이요. 진정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과 연관될 때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눠 가진 행복은 더욱 강렬해지고 인생의 도전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불화가 있더라도 가족에서 찾는 지지는 값어치가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힘든 순간을 겪을 때 가족이 저 곁에 있어주며 저를 격려해주는 걸 기억합니다. 그들과 건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가족 저녁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위안은 정말 놀랍습니다. 가족 외에도 우정은 진정한 보물입니다. 같은 관심사, 가치관, 심지어 꿈을 나누는 친구를 찾는 것은 축복입니다. 최근에 저와 같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룹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웃음은 자주 터지며 저는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저를 살아있게 느끼게 하고 삶을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상에 치여서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자원봉사나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제 세계관이 풍부해졌고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능력입니다. 각 상호작용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으면서 저는 더 공감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소중한 것이며 모두가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 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미를 찾는 과정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때때로 저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질문은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대답은 깊은 복잡성을 지닙니다. 제게 있어 제 행동을 제 가치와 열정에 맞추는 것은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삶은 더 흥미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일상과 외부의 기대에 휘둘립니다. 만족을 주지 않는 직업이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관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목적을 찾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예술과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매일 아침 저를 기쁘고 결단력 있게 일어나게 합니다.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 재능을 받아들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해진 틀에 맞추어야 한다고 느끼지만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예술적 능력을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사랑하는 것과의 연결은 개인적인 만족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삶의 도전에 맞서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려움은 극복하기 더 쉬워진다.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선택한 길의 이유를 떠올린다. 그 생각이 나에게 힘과 회복력을 주어 여정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한다. 목적은 가장 거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주는 나침반과 같다.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인생의 한 장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배우면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중요한 것은 이 탐구를 계속하며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고 삶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 여정의 각 단계는 우리를 재발견하고 존재의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은 분명히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이다. 나는 항상 마음과 몸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어왔다. 한쪽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쪽도 그 결과로 고통받는다. 그것은 마치 춤과 같다. 한 파트너가 잘못된 발을 디디면 전체 안무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나는 규칙적인 신체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엔도르핀을 방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신적 명료함을 가져다 주었다. 예전에는 평범한 하루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에너지와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다. 공원에서의 달리기나 요가 세션을 거치면서 나는 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으로 과중할 때 운동은 피난처가 되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순간이 된다. 또한 정신건강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나는 생각과 감정을 돌보는 것이 신체를 돌보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나에게는 감정에 대해 반성하고 때때로 필요할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포함된다. 치료사를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함의 상징이다. 치료는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예전에는 극복할 수 없었던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식사이다. 우리가 몸에 넣는 것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나는 예전에는 좋은 식사가 단순히 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곧 균형 잡힌 식단이 나에게 에너지와 명료함을 제공하는 반면 가공식품과 설탕이 많은 음식은 나를 무기력하고 의욕을 잃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내 식사에 과일, 채소, 통곡물을 포함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 내 정신 건강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이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기르며 살아가야 할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때때로 삶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도전이 갑자기 다가올 수 있지만 건강에 튼튼한 기반이 있으면 이러한 폭풍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힘을 준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쌓아온 경험과 기억이 내가 소유한 어떤 물질적 재화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종종 결국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들에 지나치게 큰 가치를 두곤 한다. 나는 새로운 옷, 기기, 심지어 자동차까지 구매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준 기쁨은 일시적이었다. 진정으로 남은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낸 시간, 내가 다녀온 여행, 내가 겪은 모험들이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해변으로 떠난 여행이었다. 우리는 모래로 성을 쌓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으며 파도 속에 뛰어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날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장소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우리가 나눈 웃음, 깊은 대화, 그리고 함께한 자유의 느낌이었다. 이러한 순간들은 기억 속에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되어 있으며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 이야기를 진정으로 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나는 또한 많은 경우 가장 의미 있는 기억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과의 간단한 저녁, 비 오는 날의 좋은 책, 혹은 공원을 걷는 것과 같은 소소한 일들이 소중한 추억으로 변할 수 있다. 마치 삶이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듯이 그 순간들이 인식되면 영원히 간직할 이야기로 변한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현재에 집중하고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다. 함께 기억을 만들면 유대가 강화된다. 때때로 이것은 그룹 여행을 계획하거나 집에서 테마 저녁을 주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연결이다. 우리가 함께 지난 모험을 회상할 때 나는 우리가 행복과 사랑의 유산을 쌓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물질적 재화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속되는 것에 투자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모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방문할수록 더 풍부하고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것과 앞으로 나눌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한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룬 것들이나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뛰고 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필요성이다. 내 존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나를 동기부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때때로 나는 사소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어떤 여파를 미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한다. 친절, 미소, 또는 간단한 도움의 손길이 누군가의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매혹적이다. 나는 항상 행복이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키워야 하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최근에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 경험은 정말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의 관심과 사랑을 주었을 때 그들 눈에서 반짝임을 보면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들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영향은 자원봉사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지역 제품을 선택하는 등 지속 가능한 실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상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제가 자연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기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 일상적인 선택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저를 더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자극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뿐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가는 강력한 기여의 한 형태입니다. 인권보호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싸움과 같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의에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내어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싸움이지만 작은 진전을 볼 때마다 저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제공하는 경험과 우리가 만지는 삶에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기여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순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에서 발생하는 소속감과 연대감은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를 주며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일 저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작은 행동이 모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친구야, 이제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반성했으니 너에게 질문 하나 할게. 진정으로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가끔은 일상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잊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하루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3가지를 적어보세요. 미루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기억하세요. 인생은 순간들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잊기 전에 이 반성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립시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꼭 답변할게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삶은 지금입니다.